멕시코가 신형 전투기 사업 12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야 이게 경쟁군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4개 국가의 업체들인데 예. 첫 번째 대한민국 카이의 FA50,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록히드 마틴의 F-16. 근데 이제 F-16. F-16이 여기서 V형을 제한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중국 구형을 할지. 예, 중국 개체가 결국 최종적으로 들어갈지는 더 두고 봐야 되고. 마치 아르헨티나 사례처럼.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스웨덴 사브사의 그리펜. 소위 일종의 뭐 남미의 전투기라고 지금 뭐 되고 있는데 거의 뭐 브라질 가도 지금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태리 레오나르도 M346 FA 버전. 네네. 예, 이렇게 이제 모였습니다. 예. 이 레오나르도의 M346 이게 FA급으로 확실하게 개량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FA50 PL 버전 그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네. 아직 제대로 뭐 정착했다고 볼 수는 없죠. 아 그래요. 자 그럼 지금 이 멕시코 신형 전투기 사업에 대한민국 카이의 FA50이 도전장을 내밀게 됐는데 이게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좀 저희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제 이 스웨덴 사브사의 이제 그리펜이 이제 앞에 가장 앞서고 있는데 성능상 이렇게 보면은 이제 네. 미국의 F-16은 이제 중국이 기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럼 이제 에이사 레이더 기준은 이제 슈퍼 그리펜이 제일 앞서는 성능인데 이게 지금 남미에서 브라질이 이제 뭐 본격적으로 면허 생산하고 있고 복제형도 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펜 복자기. 그리펜 F 복제형은 이제 요즘에 그 기사를 내는 이유가 유무이복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전투기 복제형은 다 있기 때문에 F-35나 F-22 빼고는 네. 그걸 제외하고는 다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스웨덴 사브 슈퍼 그리펜은 사실상 그 엔진도 미국제고 레이더는 영국제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지금 뭐 스웨덴이 단독적으로 개발한 어떤 부품들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스웨덴 사브사의 그 제트 전투기가 처음에 탄생한 이래로 제21년부터 탄생한 이래로 네. 실제 엔진 핵심 엔진이 순수 자기네 국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출발점은 있는데 여기서 뭐 멕시코가 이제 도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걸림돌은 아닌데 최종적으로 이제 미국이 네네. 미국제 F414 엔진을 이제 장착을 이제 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게 멕시코 공군의 과다한 전력이라고 판단하면 이제 거부할 수 있죠. 지금의 이제 멕시코 환경, 공군의 환경은 첫 번째 대외적으로는 이제 그 마약 그 수송하는 그 항공기들,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비즈니스 제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기종에 따라서 네네. 그걸 요격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제트 전투기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만약에 러시아제 Tu-110 블랙잭 폭격기가 네. 멕시코 근처로 이렇게 접근했을 경우에 그걸 대비해서 최소한의 스크램블 나가서 내쫓는 역할을 이제 해달라는 그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 이렇게 따져보면은. 네네. 근데 사실 뭐 미국하고 멕시코 관계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좋지 예, 않죠. 여러 가지 좋지 않잖아요. 예. 그럼에도 이제 어떤 상황이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좀 스크램블 역할은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과거에 베네수엘라의 러시아의 Tu-110 블랙잭이 뭐 친선해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콜롬비아 국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이제 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콜롬비아 공군의 크필 전투기가 나가서 이렇게 스크램블 나가서 내쫓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의 서로 간에 이익이 되는 안보 관계에 이익이 되는 거는 이제 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전투기가.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멕시코도 최소한의 전투기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스크램블 나가서 이렇게 내쫓을 수 있는. 이러한 사례는 지금 아일랜드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네, 그렇죠. 아일랜드는 전투기가 없어요. 없는데 네. 거기 또 환경이 이제 북해에서 내려오는 Tu-95 폭격기를 이제 그런 문제가 상당히 빈번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환경이 여기서도 존재는 해요. 그래서 현재 그러면 전력이 뭐 없냐? 아주 없는 건 아니고 네. F5EF 전투기가 있는데 비행을 할 수 있는 건 3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소멸 단계에 들어갔잖아요. 먼저 네네.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전 세계적으로 F5EF는 이제 한 줌으로 접어들면서 사라지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후속 전력으로 뭔가 안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경쟁이 등장한 게 슈퍼 그리펜이 이제 제일 먼저 성능이 제일 고성능으로 등장하고 있고 네. 미국제 F-16은 이게 V형인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미국이 조정해가지고 아르헨티나 제공한 것처럼 중고 전투기 옛날 거 그건 이제 뭐 기계식 레이더 장착한 거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F-50에 두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한 버전이 있고 PL 버전, 폴란드 버전은 이제 A사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 버전 그렇죠. 네, 두 가지가 있고 현재 그다음에 이제 이태리 레오나르도사의 M346 FA 버전. FA 버전. 이건 뭐 시중에 이제 뭐 나이지리아든지 뭐 판매를 이제 뭐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우리 거 PL 버전보다는 이렇게 좀 안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투기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네.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 국가의 기종들을 보면은 제일 앞서는 거 성능상 앞선 거는 이제 슈퍼 그리펜이고 두 번째는 F-16 계열이겠죠.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의도는 아무래도 중국이 좀 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이제 한 거고 세 번째가 이제 FA-50 PL 버전 아니면 이제 기계식 레이더 버전이냐.
그 네 번째가 M346 FA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상 어떤 속도라든지 뭐 레이더 성능 이런 걸 따져보면은 네. 뭐 아무래도 슈퍼그리펜이 좀 더 앞서는 면이 없잖아 있고, 네, 안정화돼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FA50 버전을 이제 제안을 이제 한지는 그래도 한 6, 7년 전부터 접근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너무 좀 이르다 싶어서 제가 몇 년 전 방송에서는 좀 힘들다고 얘기했었고, 근데 지금은 그렇죠.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F5, EF 전투기를 대체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사업은 이제 본격 시작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외형적으로 승부를 낼 수 있는 거는 이제 가격 조건이겠죠. 가격 조건. 예, 우리가 또 만들어서 이제 인도하고 이렇게 군소 지원, 후속 군소 지원 같은 걸 잘 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점수를 많이 딸 것 같은데 네. 가격이 좀 뭐 이 버전에 따라서 기계식 레이더 버전을 주느냐 아니면 이제 에이사 레이더 버전을 주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조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 이 멕시코에서 대한민국의 FA50이 대두가 되는 그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과거 사례를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1974년도에 멕시코 공군이 당시 멕시코 공군이 미국한테 그 전투기를 이제 뭐 도입을 좀 할 수 있냐 타진을 했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 그 행정부가 이제 미정부적 되다 보니까 멕시코 이제 정부 공군은 유럽의 이제 프랑스 다소사의 미라지 F1 F1 전투기하고 당시에 아주 따끈따끈한 이스라엘 크피리 전투기를 두 개를 경쟁을 붙였어요. 경쟁을 붙였는데 네. 결국 이제 종합적으로 성능, 자기들의 어떤 멕시코 공군의 작전 요구 그 따져보니까 어떤 좀 운영하기 좋은 걸 따져보니까 크피리가 이제 이겼어요. 두 개 기종에 비교를 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크피리 전투기가 자기 바로 밑에 이렇게 배치가 되면은 12대, 그 당시 12대. 이게 좀 굉장히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이 멕시코라는 게 우리가 뭐 옛날에 서부 영화도 있듯이 뭐 여러 가지 뭐 경우가 있잖아요. 볼 수 네. 있는 게. 그러면 19세기부터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최근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잖아요. 좀 그렇죠. 뭐 불법 이민 문제도 있고 마약 그것도 넘어오는 것도 있었고. 가깝지만 먼 관계. 그게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과다한 군사력, 그다음에 고성능 군사력을 갖는 거를 원치 않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크피 전투기를 이제 먼저 이렇게 선정했는데 크피 전투기는 미국제 엔진이야. J79 팬텀기 엔진. 통제를 할 수 있어. 네. 거부할 수 있는 거야. 판매 금지를 할 수 있죠. 이스라엘한테 엔진을 안 주면 이제 이게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이제 거부를 하면서 또 대안을 제시해야 돼. 너무 또 그걸 막무가내 형식으로 야 전투기 갖지 마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에 바로 나와서 생산되고 있는 우리도 이제 막 인도받기 시작했던 네. F5 EF 그 12대를 뭐 군사 원조 형식으로 유상 군사 원조 형식으로 FMS로 주겠다. 그래서 타결이 이제 됐죠. 그래서 12대가 74년도 이후에 계약이 됐고 82년부터 인도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쭉 이제 12대를 이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가동 대수는 다 이제 알려졌지만은 유튜브 상에도 딱 3대예요. 딱 세대. 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사례, 50년째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미국이 통제를 했던 게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고 그 대안으로 좀 더 중간 로우급 전투기를 대신 대안을 준 거죠. 그러면 F5, EF의 실질적인 후속 기종을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게 F50이거든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 논리적으로 보면은 슈퍼그리펜은 너무 과다하고 바로 그러니까 과다하죠. 예. 예. F16은 V형은 또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과다하고. 아니 심하게 과다하죠. 그리고 뭐 인도식이 뭐 번호표 뽑아서 줄 서 있는 나라도 많고 가격도 싸지도 않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중고 기체도 좀 이것도 미 공군에서 나오는 거나 아니면 나토 사용에서 나오는 걸 좀 솎아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FA50이고요. 그리고 M346FA 버전은 미국제 엔진 사용하지만은 네. 이거는 또 훈련기에 더 가까운 성능이고. 제대로 된 공격기는 아니다. 완벽한. 전투 공격기로 따지면은 이제 FA50인 거죠. 확실한 건 FA50뿐이다. 예. 근데 현재 물론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바꿔놔서 정리는 됐는데 네. 남아 있는 게 이제 쿠바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아직 뭐 정리를 뭐 트럼프로 한다고 했지만은 그 뭐 사실 이란 리스크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고 말로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푸틴이 또 자기의 어떤 세를 과시하고 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TU-160 블랙잭을 네. 또 보낼 수 있어 쿠바 기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드리려고. 그러면 또 이 그쪽에 중간 지대에서 이 카리브 해 쪽에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을 건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중미에도 최소한의 전투기를 좀 줘서 보유할 수 있는 나라나 최소 숫자 이거는 이제 미국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죠. 중미에서. 예. 물론 이제 혼두라스에 지금 F5 EF 전투기가 뭐 몇 대, 9대 정도 남아있지만 이거는 이제 좀 사실상 퇴역을 시켜야 되는 단계고 기체 상태가. 네. 그래서 멕시코한테 가장 마땅한 게 FA50 아닌가.
이게 또 뭐 엔진이 미국제니까 미국의 승인이 따라야 되니까. 전부 다 지금 미국제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요. 냉전 끝난 이후 탈냉전 되고 난 이후에 서방 측의 뭐 고성능 훈련기, 제트훈련기나 전투기들 보면은 유로파이터나 라팔을 제외하고는 네. 다 미국제 엔진 사용하고 있어요. 올. 예, M346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완전 장악을 했어요. 인도 테자스도 사실상 F424 거기에 매달리고 있고 그다음에 튀르키예 칸도 지금 사실상 개발 단계에서 미국제 엔진을 이제 갖다 붙이고 있는데 뭐 롤스로이스 엔진을 뭐 바꾼다 하는데 그 현실적으로 어렵고 좀 헤매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네. 그래서 사실상 뭐 서방 측의 전투기 엔진은 이제 미국이 이제 사실상 장악하고 있죠. 유로파이터나 라팔을 제외하고는. 예. 물론 이제 앞으로 나올 전투기는 이제 형상이 등장해야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준이 미국제 엔진이 다 장악하고 있다. 전투기 엔진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배경에 있고 그래서 그리펜, 슈퍼 그리펜에 대한 그 수출이 지금 뭐 남미에 브라질은 잘 정착이 됐는데 콜롬비아는 지금 또 콜롬비아 들어가는 걸 거절해서 미국이. 거절했습니까? 콜롬비아 좀 말 안 듣거든 미국에. 트럼프. 그래요? 그리고 정권 자체가 이제 좀 뭐 공산 반군 뭐 이렇게 그쪽에 네. 있던 진영에서 또 선출됐고 대통령이. 네. 그래서 좀 약간의 반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고 이제 그 마약 같은 게 거기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그렇다고 마약 단속은 또 안 할 수는 없고 미국과 같이 함께 합동으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복잡하고 이게 지금 크필 전투기가 노화돼서 크랙도 생겨서 노화돼서 가지고 있다지만은 네네. 이거를 슈퍼 그리펜으로 바꾸게 해야 되나? 이제 미국은 고민을 많이 하죠. 과다한 성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블랙잭 같은 초음속 폭격기가 이제 그렇게 과시하게서 오면은 이렇게 스크램블해서 이렇게 아예 이렇게 전리 가세요 하는 역할은 FA50 정도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콜롬비아도 지금 슈퍼 그리펜 도입하는 게 이제 잘 안 되고 있고 또 멕시코도 이제 그런 경우를 보니까 적절한 게 마치 F5, EF 시절 때처럼 FA50은 맞다는 거죠. 가장 적절한 뭐 전투 공격기다. 네. M346 FA는 조금 좀 비실비실하고. 그렇다고 F16은 너무 전 세계적인 소요가 많아서 많아서 네. 나눠주기, 만들어주기 너무 바쁜 거고. 그러니까 지금 F16V가 좋다고 하지만은 비싸기도 하고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필리핀이 지금 쉽게 뭐 사인을 못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필리핀은 아마 KF-11하고 F16V 두 개 다 도입을 할 거예요. 네. 별개 얘기지만. 근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너무 많이 그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에 맞춰서 뭔가 이제 미국하고 멕시코의 관계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FA50을 이제 좀 더 선호하는 거 아닌가. 멕시코 공군 참모총장도 이걸 선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캐나다 사업하고 다르죠. 캐나다 잠수함의 어떤 외형적인 선호한다는 얘기하고 다른 거고. 예. 이건 전투기 또 소규모 도입 사업이기 때문에. 12대요. 네. 그래서 멕시코가 오는 2028년 이 최종 인도를 목표로 본격적인 이입 차례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본격적인 수주 레이스가 앞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2028년 얘기하시죠. 그렇죠. 2026년이에요. 27, 네. 28.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를 인도 하기 시작하는 거를 맞추려면 누가 더 빨라요? 2년 남짓밖에 안 남았으니까 가장 빠른 건 역시나 대한민국 FA50밖에 없네요. F-16 계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F-16을 힘들게 미공군에 있는 중고기 블럭 뭐 한 30단위를 네. 끄집어서 주지 않는 이상 힘들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로키드 마틴 F-16은 V형인지 중고기인지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확실하지가 네, 않고. 물론 이제 오퍼를 할 땐 V형을 한다지만은 네. 가격 너무 높고 미국한테는 찜찜한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인도 시기도 2030년 넘어가야 되고 그것도 안 맞잖아요. 네. 여기서 로키드 마틴은 조금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브의 그리펜 이것은 너무 과도하다. 콜롬비아 사례를 보면은 네. 콜롬비아나 멕시코나 공통점이 마약 때문에 미국 속색이는 나라예요. 그렇죠. 속썩이죠. 네, 그러니까 과다한 전력이 될 수밖에 없고. 미국에겐 과다하다. 네, 그 너무 고성능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피곤하죠. 그럼 미국이. 브라질은 괜찮아. 브라질은 2차 대전 때 같이 뒤늦게 참전도 했어요. 미국을 위해서. 네, 그쪽은. 그래서 네. 그런 공로가 오랜 기간 오늘 인정하는 게 있고 남미에 그래도 큼지막한 나라가 최소한의 전투기 전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만 네. 그쪽에서 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그러니까요. 측면에서 브라질의 그 승인 슈퍼그리펜 들어가는 엔진은 미국제고 그렇죠.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용이 되고 그것은. 근데 그 이상의 주변 국가들이 이 슈퍼그리펜 확산되는 걸 또 한편으로는 좀 안 좋은 거고. 근데 이걸 또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거는 F-50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죠. 왜냐면 이거는 아주 딱 적절한 수준에 만들어낸 전투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거꾸로 수출 시장에서 이거보다 F-50보다는 KF-11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또 그런 게 중동 시장은 중동은 또 그렇죠. 중동은 또 KF-11이고 거기 네. 수준에 맞게. 예. 아주 그 묘한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루 같은 경우도 F-16으로 이제 슈퍼그리펜에서 F-16V를 이제 한다고 했는데
최종 완전한 사인을 지금 이룬 것도 아니에요. 저것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페루도. 페루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의 콜롬비아 상황을 보고 좀 멕시코의 상황을 보면은 과연 그리펜이 잘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현재 언론들 이렇게 뭐 해외 언론들 보시면은 네네. 결국은 엔진 얘기 나오잖아요. 미국제다. 네, 이것들은. 정말 미국제요. 미국이 다 손에 쥐고 있다. 통제하고 있다. 예. 그렇게 돼 있고 M346도 근본적으로 또 미국제 엔진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L39NG라는 체코제 훈련기 있어요. 예. 그것도 미국제 엔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나토 지역의 뭐 스페인의 C101 그 훈련기도 미국제 엔진이었고, 뭐 대만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네네. 다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제고, 그 다음에 옛날 냉전 시절 때 70년대 기준을 보면은 뭐 유고슬라비아라든지 루마니아 이렇게 훈련기 개발한 게 있어요. 암석 훈련기. 네. 또 여기는 영국제 엔진을 사용했어. 공통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그 당시에 냉전 시절 때 구공산권 통제하는 것도 영국의 엔진을 또 팔면서 통제할 수 있었고, 예,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게 뭐 어떤 기준이 없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현재 멕시코가 신형 전투기 12대 확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인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4파전입니다. 대한민국의 FA50,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M346, 그리고 스웨덴 사우스의 슈퍼 그리펜. 물론 이제 이게 또 중고 그리펜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일단 제한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키드 마틴의 F16. 하지만 이것이 신형이 될지 구형이 될지 확실치 않지만 아무튼 4파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승범 대표님의 평론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FA50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비록 12대밖에 안 되지만 이 중미 한번 진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미국가에 진출해야 되죠. 그래서 이 지금 2028년도부터 기체를 받기 원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빨리 만들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FA50 멕시코로 진출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방송에 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